아마 안 보일 거야. 네, 네, 뭐, 네, 이번 세션은 아이클리어 2025년도에 붙었던 논문 세션이고, 네, 그 붙었던 논문 중 하나인 이제 솔패드인 저자인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뭐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뭐 최근에 막 되게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 1년 전부터 시작해서 좀 이제 핫했던 3D 표현 방법 중에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거를 이용해 뭐 지오메트리를 잘 유지하는 휴먼 아바타를 만들어 보자고 한 거였고 네, 네, 그리고 그 일단 널 스플래팅, 가우시안 스플래팅 넘어오면서 뭐 속도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빨라졌는데 그래서 뭐 사실 뭐 GPU나 이런 것도 되게 효율적이게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때부터 좀 연구를 좀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티저 같은 경우는 뭐 연구실 안에 분이면 많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 얘가 왼쪽이 이제 드라이브 시그널을 주는 사람이고 오른쪽이 그 학습된 어떤 아바타를 우리가 이제 드라이빙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뭔가 녹 색깔, 이거 뭐 무지개 색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서페이스 노말, 복선 벡터를 렌더링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를 잘하자고 한 게 이 논문의 목표였고 네, 그래서 뭐 이걸 결국 어떻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인문의 골자입니다. 정렬이.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뭐 문제 세팅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자체가 이제 멀티뷰 캡처된 비디오가 있고 각각 프레임마다 그걸 잘 묘사할 수 있는 파라메트릭 메시, 이렇게 폴슨 메시가 있으면은 이제 그 상황에서 가우시안을 위에다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렌더링 이렇게 잘 해보자라고 하는 게 그냥 목표고요. 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 이제 뭐 저희가 뭐 타겟했던 거는 좋은 지오메트리도 잘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익스프레션, 익스트라폴레이션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해보자라는 게 이 논문의 목표였어요. 네. 그리고 일단 뭐 그래서 이제 지오메트리라고 하면 이제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법이 노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오메트리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쓰는 게 아니라 2D 그러니까 디스크를 써가지고 그 스플래팅 하는 방법 레프레젠테이션을 바꾸는 게 일단 첫 번째였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마침 이제 그때 시글의 2024년도에 이제 2D 가우시안 스플래팅 이런 논문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일단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D 가우시안은 어떻게, 뭐 3D가 됐든 2D가 어떻게 이걸 잘 뒷보험할까, 리깅할까가 이제 기존에 좀 아젠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제 그 전에 이제 CVPR 2024년도에 또 논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스페이스에서 이제 특정 스페이스로 이 가우시안을 옮긴다, 이제 뒷보험한다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크게 늘릴까라고 하면 이제 이 삼각형의 이제 밑변과 높이의 뭐 길이의 평균, 뭐 이런 걸로 이제 봄을 시켜서 스케일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삼각형의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맞게 이제 뭐 뒷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뒷범을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워낙 직관적으로 또는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해결할 수 없는 게 이제 스트레치라는 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저희가 좀 발견을 했었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삼각형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로 스케일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K가 그냥 이제 볼륨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오른쪽으로 쭉 늘어난다고 해서 얘가 똑같이 오른쪽으로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소트로픽하게 쭉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핸들하지 못하는 에어리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좀 해결하자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였고요. 뭐 저희 논문에 썼던 그냥 토이 이그램플 또는 이제 그냥 예시 사진 중 하나인데 이제 중간 라인이 이제 기존에 왼쪽 칼럼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디폼했을 때 얘가 어떻게 디폼을 그냥 계략적으로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아이소트로픽하게 이제 줄이다 보니까 뭐 이런 커버하지 못하는 스페이스가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고 저희가 뭐 댓글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뭐 곧 얘기 드릴 그런 방법론을 하면은 이게 삼각형이 이제 예를 들어서 X축으로 이렇게 쭉 줄어들었다 하면은 원래 뭐 구체였던 게 이제 뭐 엘립소이드처럼 이렇게 쭉 줄어들게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뭐 저희의 방법론입니다.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사실 뭐 되게 방법론적인 거라서 네, 네 이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 또는 이제 뭐 기하적으로 좀 이제 옛날 논문들을 잘 가져서 썼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궁금했던 점 또는 도움받았던 점 힘들었던 점 이런 것 같은데 그 힘들었던 점은 이제 이 레스터라이저 이제 스플래팅하는 렌더링하는 함수 자체가 다 이제 좀 이렇게 딱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안에 들어가면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픽셀마다 이제 보통 이제 스레드 하나로 잡고 병렬 처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옛날에 뭐 젠슨 황이 이제 GTC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팍 뿌려주는 거 옛날에 봤죠. GPU로, CPU라면 이렇게 스마일을 이렇게 그리는데 CPU를 이렇게 빵 그린다 이런 것처럼. 어쨌든 그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일단 가우리안 스플래팅도 그렇고 모든 메시 렌더도 그렇고 픽셀 하나하나 병렬로 딱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이제 되게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렌더링한 함수들이 다 이제 커널 안에 들어있어요. 저희가 이제 배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좀 건드려야 하는데 사실 처음에 좀 엄두가 안 나죠. 엄두가 안 나가지고. 무슨 파일을 건드리는 거예요? 가우시안에 아까 제가 가우시안에 이제 뭐 칼라든 뭐 불투명도든 얘 뭐 로테이션이 어떻게 됐든 이 값을 한 번에 쭉 넣고 이미지로 쭉 뿌려주는 그 이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함수를 건드려야 하는. 근데 이게 다 이제 커널로 짜여져 있다라는 게 건드리기가 좀 것들이 어렵다.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오픈GL 코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오픈GL 코드를 바꿨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우시안이 뭐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얘의 불투명도가 얼마고 얘의 색깔이 어느 정도고라는 정보를 쭉 넣으면은 그거에다가 내가 이제 뭐 렌더링 하고자 하는 뭐 레졸루션을 넣으면은 이렇게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가우시안들 렌더링에서 쭉 나와요 이렇게 가우시안이 가우시안 저희가 그 정규분포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3D에서 우리가 가우시안이라고 하면은 보통 일립소이드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이거를 럭비공이라고 하죠. 네, 럭비공처럼 생긴 거를 우리가 그거를 지본 단위라고 표현하는 게 가우시안 스프레팅. 우리가 3차원 스페이스를 럭비공이 기본 단위 여러 개들 수많은 뭐 수십만 개, 만 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우시안 스프레팅이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뭐 널프라는 게 유행을 탔었잖아요. 근데 널프는 되게 쉬운 게 그냥 이제 포지션 넣고 거기에 되는 칼라 백 뽑아오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네트워크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3D 공간 안에 이미 얘들이 어느 정도 위치하고 이걸 한 번에 렌더링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빠른 점이거든요. 네트워크한테 안 물어봐도 된다라는. 네, 그래서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널프를 아신다는. 널프는 알아요. 네, 널프는 기본 단위가 있다. 널프는 알고 가우디언 스플리팅은 모릅니다. 잘 모르는 거야? 네. 그 널프는 그게 우리가 이 뭐 이렇게 사진을 찍을 그 공간의 범위에 해당하는 XYZ의 직육면체의 어떤 영역을 생각해 보면 네. 그러면 이제 1,1,1에서 예를 들면 100바이, 200바이, 300짜리의 공간을 생각해 보면 1,1,1에서 100, 200, 300까지의 그 모든 복셀의 값들과 투명도를 EMLP에다가 이제 트리플 포를 돌려가지고 1,1,1부터 100, 200, 그걸 다 해가지고 픽셀 값 및 투명도를 다 뽑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뭐 레이 뭐 이렇게 쏘고 해가지고 하여튼 카메라가 여기에 있을 때 이게 스크린 2D 스크린 달아가고 쫙 이거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2D 이미지 렌더링을 하잖아요. 네. 네, 그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댄스 복셀을 사용하는 어떤 어프로치 그러니까 이제 1,1,1부터 100, 200, 300까지 모든 픽셀에 대한 RGB 값을 우리가 다 얻어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떤 적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중첩을 시켜가지고 2D 이미지 한 장을 얻잖아요. 근데 이 가우시안 스프레팅은 그거보다 훨씬 빠른 그래서 얘가 실시간 렌더링도 가능하다 뭐 약간 이런 걸로 이제 좀 처음에 나왔는데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공간은 그냥 스parse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디폴트로 하고요. 어떤 특정한 x, y, z에 아까와 같은 그 럭비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럭비공은 어떤 특정한 그 크기 같은 게 있죠. 가우시안의 그 저기 일립소이드 그 3차원 타구체로 생긴 그거를 위치를 시키고 그 타구가 하나의 컬러 및 하나의 투명도를 가진다 약간 그런 거예요. 왜 일립소이드인 거예요? 네? 왜 일립소이드? 그냥 뭔가 거기에 어떤 같은 색깔 덩어리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 덩어리는 기본적인 형태가 타구의 형태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가우시안인 이유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가우시안 하나를 렌더링해서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중간이 엄청 진하고 옆으로 갈수록 옅어져요.
아, 그래서 그게 가우시안 분포라는 게 그걸로 이제 함수를 잘 모델링 해가지고 한 게 이제 우리가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기본 단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들을 이렇게 중첩하면 어떤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그럼 사람 얼굴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 얼굴 어떻게 만들어요? 얼굴은 그러니까 여기 타부 덩어리로 이렇게 하면 네. 함수를 만드는 한 점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근데 사람 얼굴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씬과는 다르게 우리가 토폴로지가 일정한 메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 뭐 3D M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얼굴이 있으니까 여기 베이스에다가 삼각형 중심에다가 이렇게 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붙여 뭐 하나가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붙여놓고 렌더링을 하면은 이렇게 얼굴의 이미지를 쫙 그럼 뽑아내고 저거 만들려면 보통 가우시안을 몇 개 써요? 일소이드를. 아 우리가 트레인 다 되고 나서 전체 씬에 가우시안 몇 저 개가 있냐 사람 얼굴 하나 만들려면 보통 얘가 이제 뭐 한 500 바이 한 500 바이 800의 정도 레졸루션 이미지인데 이걸 한 렌더링 하려면 한 15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 엘립소이드가요? 네, 그 정도. 근데 그렇다고 이게 널프보다 느리지는 않아. 뭐 최소한 이제 우리가 3090이라고 할 수 있는 커머셜 GPU, 컨슘 GPU에서 이제 뭐 60, 70 FPS 이 정도 이상 나오니까. 15만 개를 한 번에 예측하는데요? 아, 뭐 한 번에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죠. 이미 얘는 다 있고 우리가 이미지 여기서 카메라 이렇게 쭉 놓고 렌더링하면 얘가 15만 개를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에 하나, 열 개 있고 뒤에 10개 있고 이렇게 쭉 접근하는 거라서. 뭐 전체 개수는 10몇만 개지만 한 픽셀에 걸리는 애는 뭐 수백 개, 수십 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걸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그게 뭐그 정도의 숫자 아니고 전체 프리미티브가 기본 단위가 그 정도로 존재는 한다. 네.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느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긴 그 학교 때 컴퓨터 들으셨나요? 안 들었어. 가스기하기 쉽지 않네. 네. 네. 왜냐면 들었었어요. 얘가 무슨 코딩이 어렵다라고 처음에 궁금해 네, 하셨어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스 프로젝트 하면 과제로 레스터라이저 짜오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유니티가 됐든 뭐가 됐든 3D 게임 세상이 있고, 그거를 내가 눈으로 보는 거를 내 화면에 띄워줄 거 아니에요. 그 눈으로, 내 눈에 이렇게 찍히는 그 사진을 만들어주는 게 레스터라이저예요. 근데 그게 저런 어떤 C 코드 같은 걸로 되어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백프롭이랑 포워드 같은 걸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쿠다가 관여가 되는 거죠. 그거를 내가 좀 바꾸고 싶으면은 그런 C 코드와 쿠다 커널을 바꿔야 돼가지고 근데 그게 어렵다는 아직은 겁니다. 그 파이토치로 그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안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이게 화이트칠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그 예를, 그 안쪽을 건드리고 싶으면 그걸 바꿔야 되긴 하죠. 그래서 3D 하는 사람들은 아예 뭐 파이토치 이런 거 이제 길에서 클론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재배포하기도 해요. 3D 하는 사람들. 내가 이런 구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그래서 그렇게 재배포 보통 해요. 파이토치에서 해줄 정도의 메이저한 분야가 아닌가 보죠. 아니, 파이토치 3D에서 해주긴 하는데. 파이토치가 실제로는 C로 짜인 거라서 그거를 보신다. 그러니까 파이토치의 그 하위 연산들을 조합해가지고 못하는 건가. 네. 그런 그 레스터라이즈 되는 그 커널도 같이 코드를 짜서 나온 게 가우시안 스플래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안쪽을 좀 건드려야 지 트라이토너는 못 짜요. 무슨 돈이요? 트리톤. 문제. 그게 오픈AI에서 만든 네. 파이썬으로 커널 코딩하는 오, 라이브러리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LLM 코드 보면 트리톤 거의 항상 들어가 있거든. 활용은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안 짜야 되잖아. 아시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안 쓰나. 그런 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이쪽 하는 사람, 저는 잘 못하지만 C++를 딱 하고 다 들어온다. 이미 익숙해서 그냥 뭐 굳이. 이거 저희 같은 경우는 딥러닝 하다가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거 하다가 딥러닝 온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좀 만나긴 했지만 근본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딥러닝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3D 그래픽스로 게임 만들고 뭐 CG하고 막 하던 데서 이미 막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 위에서가 그냥 딥러닝을 하는 거라서 그거를 바꾸는 게 이제 말이 안 되지. 20년 된 거를. 그래서 사실 가우시안 스프레딩 자체는 딥러닝을 안 써.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 10년 전에 나와도 됐을 논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GPU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옛날엔 2080이랑 뭐 비싸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PC방도 잘 없고 그래. 근데 이제는 우리한테 이제 하대받는 GPU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GPU 컴퓨팅 파가 올라갔고 카메라 레졸루션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쇼케이스도 좋게 해줄 수 있는 거고 리얼타임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에 뭐 가이드 스플래팅은 딥러닝이 아니게. 어, 거의 논문도 딥러닝이 아니에요. 네. 근데 아니 이제 저는 뭐 딥러닝을 안 쓰긴 하죠. 네, 안 쓰죠. 근데 아이클리어도 상관없어. 네, 뭐 CVPI나 ICCP가 아니라. 네, 뭐 그쵸. 네, 그렇네요. 네. 신기하네. 좋은 지적이. 뭐 러닝 레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래요. 그래도 그 가우시안 파라미터들을 피팅한 거 아닌가?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뭐 리트 노드가 뉴럴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할 때 후다 이거 짜줘 그 이제 좀 포워드하고 백워드도 제가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아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 좀뭐막 그러니까 그 사이즈도 안 잡혀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저희 연구실 민정님이 계시잖아요. 민정님이 옛날에 석사하실 때 그런 걸 다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올드스쿨 할 때는 그때는 딥러닝이랑 잘 없었어요. 민정님 듣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한 거예요, 그럼 기록을? 그래서 그래픽스 하는 연구실에서 보통 이걸 많이 해요. 그래픽스 안 하던 데서 이걸 보통 건드리진 않아요. 운정님의 시대가 왔네요. 민정님이 네, 적재적소에 쓰이실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랬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깅을 이렇게 할 때, 이제 뭐 가우시안들이 이렇게 뭐 특정 스페이스로 디폼한 다음에 이런 좀 빈 공간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를 그냥 뭐 개념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얘가 이제 그대로 삼각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요 무게 중심에 가까우면은 얘 그 평면을 그대로 따라가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삼각형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되면 좋잖아요. 뭐 렌더링 할 때 이렇게 각각 이제 디스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뭐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고 가우시안들이 이렇게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 좀 잘 짜볼까 좀 개념적으로 잘 해결해 볼까 하다가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삼각형들의 지금 뭐 삼각형의 뭐 로테이션이나 이런 거를 좀 인터폴레이션을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얘랑 얘랑 삼각형의 로테이션의 절반이 되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우시안 뭐 이런 식으로 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다가 근데 이렇게 그 매트릭스 로테이션 매트릭스 뭐가 됐든 이런 매트릭스를 그대로 엘리멘트 와이즈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사실. 왜냐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항상 이제 그 오소노멀 하고 이제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직선과 직선의 놈이 1인 직선들을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한다 했을 때 이렇게 선을 끊는 거는 바람직한 인터폴레이션이 아니잖아요. 호를 그리면서 이렇게 각속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인터폴레이션인데 그래서 뭐 거기서 좀 착안을 해가지고 그럼 이 매트릭스를 어떻게 잘 쪼개고 인터폴레이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래서 일단 뭐 토이 이그젠플들을 좀 여러 개 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별에서 요 별로 이제 가는 모종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네 개로 잘라가지고 세 개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얘가 이제 2D에서 우리가 지금 디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뭔가 플럽싱 하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디포메이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할까 하다가 여러 옛날 논문들 좀 뒤져보다가 특정 3x3 매트릭스를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그 PSD 매트릭스,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닛 매트릭스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디컴포지션 방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하는 포지션은 뭐 QR, 스위드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걸 좀 찾다 보니까 뭐 이게 그래픽스에서는 자주 쓰였던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P로만 P가 이제 파티브 세마이 데피닛 매트릭스인데 그걸로만 하면 이렇게 좀 스트레치나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Q만 앞으로 가져와서 하면 얘가 실제로 로테이션 하는 것만 그거랑 직관적으로 맞다 뭐 이런 논문이었는데 뭐 개념이었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신기했던 점은 이런 논문들을 좀 찾아보니까 다 2000년대 초반 논문이나 92년도 뭐 이런 논문이라서 논문들이 약간 살짝 잉크가 젖어 있고 좀 스캔 떠가지고 제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참고했던 그런 옛날 이런 디포메이션 논문들은 다 이제
이렇게 85년대에 발동하셨다. 이런 논문이라. 사실 이런 논문을 볼 기회가 잘 없는데, 이런 사람들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좀 많이 배우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옛날 올드스쿨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나 널프가에 도착한 그런 것까지를 해보니까 좀 재밌기도 했고, 확실히 이런 거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좀 내가 옛날에 이런 거 기초적으로 썼는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를 내가 이거 진작에 우리가 수업 듣고 이거 했으면 이걸 진작에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좀 옛날 거 이렇게 보는 것도 좀 등한시하는 것보다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뭐 뽐이 재미없고 이래도 그런 생각이 이번 논문을 쓰면서 좀 들어. 네, 그래서 뭐 다시 뭐 내용적으로 돌아와가지고 해서 이 인터폴레이션을 결국 이렇게 스무스한 인터폴레이션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저희 논문이었고, 뭐 그걸 할 때 이제 매트릭스를 뭐 아까 말한 저희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이제 파티브 세미트리피닝 매트릭스 이렇게 쪼갤 수 있다가 핵심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각각의 스무스한 스페이스에서 다 인터폴레이션 하고 나서 다시 곱해서 가져오면은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네. 그리고 이 논문의 뭐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우시안에 적용을 했다. 뭐 사실 누가 보면 메시 하던 그대로 바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건 할 말 없죠. 네, 뭐 그렇다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플로팅하는 아티팩트 같은 것도 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근데 이건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제 뭐 네, 저희 오른쪽에 저희 거 노말 이제 법선 벡터를 렌더링 한 건데 다른 애들보다 이제 뭐 훨씬 있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두 번째 비디오도 같은 맥락에서. 못된 말인데 GA와 지금 차이를 모르겠어요. G랑 렌더링 퀄리티 차이는 거의 없어요. 차이가 거의 없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노말 이 퀄리티를 강점으로 가져간 거긴 해서. 더 퀄리티가 좋은 거가 좋아요. 근데 결국에 이게 쓰는 게 나중에 우리가 버슨 벡터를 잘 알면은 나중에 리라이팅이라는 거에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쪽에서 가장 원하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런 비디오를 많이 표정을 보여주고 요거 가지고 이제 내 컨트롤러 가능한 아바타를 만들라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비디오를 찍거나 할 때 조명 환경이 하나인 상태에서만 찍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표정이 하나만 주고 모든 표정 할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어라는 되게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리라이팅이란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 중 하나가 노말 벡터예요. 내가 이제 빛이 들어온 방향을 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내 얼굴의 법선 벡터 어딘지 알아야 반사각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표면이 있으면 이렇게. 네. 근데 리라이팅뿐만 아니라 저거를 각도를 조금만 옆에서 보면 뭐 삐죽삐죽한 게 다 보이는 거 아닌가요? 또 분화구나 삐죽삐죽한 게 옆으로만 가서 보면은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이 논문 자체는 그렇진 않은 게 데이터셋 자체가 멀티뷰 비디오 데이터라 가지고 뭐 그렇진 않은데, 실제로 뭐 모노큘라 비디오로 그렇게 한다면 이제 뭐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특성이 생길 수 있죠. 네. 아니, 근데 삐죽삐죽하다는 얘기는 지금 이 뷰에서는 뭐 그냥 퀄러티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도 저걸 조금만 옆에 각도에서 보면은 저게 티가 날 거잖아요. 울퉁불퉁한 게. 네, 네네. 네, 노멀이 이렇게, 네? 그 표면에, 그건데 표면에 굴곡이 많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의 이마도 그렇고, 뭐, 네. 하여튼, 좀. 근데 뭐, 아월지가 오버리 스무드해 보이는 느낌은 있어서, 그래서 그게 저게 꼭 뭐 더 좋은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네, 어쨌건 뭐, 저 GA 같은 경우, 저 노멀은 좀 되게 물퉁물퉁하잖아요. 네, 쭈글쭈글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티가 날 거란 얘기 아니에요? 티가 난다라는 게 저 이해를 못했는데. 뭐 아니, 지금 봐도 내 얼굴이 지금 티가. 쭈글쭈글한데 정면에서 보면 쭈글쭈글한 게 안 보여. 근데 옆에서 보면 쭈글쭈글한 게 대본에 보일 거잖아요. 네네네. 그 말 하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않냐는 거죠. 저걸 그래서 옆에서 보면 쭈글쭈글한 게 티가 나지 않을까요? 네, 뭐 지금 정면에서 보는 것보다 측면에서 보면 더 그런 게 티가 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거를 그거까지 생각 안 해봤어. 네. 그럼 멀티뷰라는 게 카메라가 고정이 돼 있고 사람이 이렇게 돌리는 거였어요? 아니, 사람은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자유로운 표정을 하고 헤드를 돌리고 하는데, 이렇게 정면에 카메라가 16개 리깅이 딱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들이 다 한 번에 딱 찍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마다 다 그 프로토콜이 맞는 그런 식으로 보통. 네. 그래서 보통 스튜디오에서 이런 거 많이 찍긴 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리컨스트럭션 같은 관점의 얘기고 이거는 이제
뭐 리딩이나 이런 게 없는 표정을 뭔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디포메이션 아니면 그렇게 뭔가 변형을 가했을 때는 저게 좀 여지없이 저렇게 이상해진다? 네, 이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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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는 괜찮고 여전히. 네, 네, 네네. 그러니까 그 멀티뷰로 뭐 멀티뷰 인풋으로 이미지들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네, 저거는 그냥 원래 있는 이미지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은 아니니까.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없는 표정이다라는 게 이제 뭐 내가 보여준 표정 안에서 인터폴레이션하기 힘든 값들이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는 좀 바깥쪽이 있다거나 양끝 단에서 봤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그런 게 있어도 저희가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더 로버스트하다라고 보여준 게 사실 그 아까 그걸 말한 게 이제 그 메시에서 어떻게 인터폴레이션을 잘 할까라는 게 나중 상황을 대비해서 얘가 어떻게 그러니까 못 본 표정에서는 내가 미리 알려줄 수는 없는데 대충 메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스무스한 인터폴레이션 하면 너가 메시 따라가기만 하면 어지간히 내가 프로저블한 디포메이션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한 게 뭐 이거 핵심이라고 보면 될 또 다른 질문인데요. 네. 왜 일립소이드가 큐브 같은 것보다 좋은 거예요? 그거를 한 논문이 있어요. 그 큐브 말고 이제 직면체로 한 친구들이 네, 있긴 네, 했거든요. 네. 그게 그 옛날에 18년도인가 이제 그 메타에서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걔가 얘를 비교했을 때 결국에 이게 더 좋다는 걸 본인들이 증명을 하긴 했어요. 버전 스플래팅 하는 애들. 이론적으로요? 네? 이론적으로요? 아니요. 그냥 결과, 렌더링 결과를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뭔가 가우시안으로 하는 게 줌은 걸로 하는 게 이제 뭐 약간 뭐라 해야 되죠? 분표가 이런 것보다 더 뭐 성능 좋다라는 걸 이야기는 하긴 했었어요. 네. 답변이 됐나요? 뭐, 성능이야 좋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직관적으로 뭔가요? 네. 좀 근데 약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독특하잖아요. 약간 가우시안이. 그냥 그 일립소이드로 구성을 한다는 게 조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우리가 모종의 그냥 어떤 걸 표현하고자 했을 때 보통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보통 때려봤잖아요. 근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근데 뭐 가우시안을 뭐 생각하니까 결국 그렇게 구체처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뭐 가우시안 렌더에서 본다 했을 때 그걸 구체처럼 또는 타구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건데 뭐 그런 데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가우시안이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일단 둥글둥글해야 어느 방향으로도 좀 부드럽게 그리고 좀 방향이 약간 바뀌어도 그런 좀 스무드함이 좀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큐브는 딱 각지면 그 각도가 변하는 그 꼭지점을 지나는 그 각도에서 뭔가 변화가 확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제 손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만든다고 생각해 봤는데 큐브로 만들기는 어렵겠네요. 좀 나는 그 큐브는 그런 식의 불연속성? 그게 그러니까 뭐 함수 자체의 불연속성이라기보다 뭐 1차 미분, 뭐 2차 미분의 불연속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네, 좀 어느 방향으로도 좀 부드럽게 변화하는 좀 그런 게 좀 더 내추럴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좀 프린시펄 엑시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올소고나란 세 개의 엑시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각각 축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이거 디시페이트 아니면 이렇게 어테뉴에이트 되는 그 비율 같은 게 약간 타구의 그 장축, 단축 뭐 이런 류의 개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정확히 그렇게 정의를 해서 이제 이제 3차원의 어느 방향으로도 그 세 개의 조합으로다가 뭐 어테뉴에이션의 그거를 나타낼 수 있다. 약간 이런. 아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거 비슷한 맥락으로 그때 뭐 무슨 걸 담배 또는 뭐 분필과학으로 한 친구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결국 그런 비슷한 어테뉴에이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중간에서 떨어져 있으면 익스포넨셜로 쭉 떨어지게 값을 뭐 그렇게 만들어 주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임의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뭔가 고등학교 때 구분구조법 배울 때 자꾸 네, 삼각형으로 어떤 모양의 함수를 채우지 일립소이드로 채우지 않으니까 그게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 그 인피니시멀하게 가면 이제 그게 선이 이렇게 되니까 그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가 비슷한 생각 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 또 그걸 보고 이것보다 이게 낫다 생각해서 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거 노말 왜 해야 되냐 이거 결국 얘기했는데 미안하지만 그러면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웍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아바타라는 게 뭐 차세대 어떤 뭐 사람 얼굴에 대한 뭐 그런 거라면 이게 그거를 더 좋게 만든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쵸 뭐 컨트롤 빌트 하나 더 줬다 그러니까 뭐 네. 하나 뭐 다른 에셋도 보여줘서 렌더링 할 수 있다 뭐또 좋게 또는 뭐 그렇게 보신다면 뭐, 요거 하려면 일단 그 세트장에서 내 얼굴을 찍어야 되는 거긴 하죠. 내 아바타를 만들고 싶으면. 근데 모노큘라도 되기는 하는데요. 되긴 하는데 옆으로 좀 가면 모노큘러가 무슨 뜻이야? 모노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를 주고 이렇게 비디오를 이렇게 찍는 그런 세팅을 얘기하는. 아니, 근데 그런 거 다이나믹 넓힌가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무슨 셀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갖고. 그냥 널피스 뭐 이런 거. 넓히스. 그래갖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물론 이거는 멀티뷰랑의 세팅은 멀티뷰는 완전 동일한 그 환경이나 동일한 그 오브젝트를 동시간대 동시에 딱 찍는 거니까 어떤 디포메이션 같은 게 없는데 이런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해도 약간 목주름도 약간 또 좀 뭐 물론 나는 가만히 있고 이거 돌린다고 해도 이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조명 내가 가려지면 그림자도 지고 정확하게 같은 물체를 이제 동시에 찍는 건 아니긴 하니까. 그래서 그런 좀 디스크레펀시 그런 거를 좀 뭐 이렇게 따로 빼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확장을 하면. 네, 그래서 모노큘라로 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게 모노큘라가 여기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잘 안 되거든요. 널프 이런 거에서 안 되는 이유가 널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지션 넣고 값 뽑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MLP는 뭐 저희가 알다시피 스펙트럴 바이스가 있잖아요. 스펙트럴 바이스가 있다는 말은 이제 결국에 비슷한 값을 넣었을 때는 비슷한 걸로 인터프레이션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좋게 쓰일 수도 있고 좋게 쓰일 수도 있는. 근데 널프는 그런 뭔가 어느 정도 하방 바운드를 맞춰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각각 개개가 그냥 리프 노드니까 실제로 못 본 거는 그냥 완전 박살이다 버리고 얘에 대한 그게 없어요. 내가 얘랑 물론 렌더링 하면서 얘랑 인터랙션 하는데 얘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딱히 이렇게 엮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노벨뷰 신테시스 측면에서는 큰 장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뭐그 널프보다는 더 아티팩트가 좀 많을 수 있죠. 네. 근데 뭐 저도 이게 뭐 여러 논문들 읽어보면서 다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뭐 근데 실제 뭐 사용자 관점에서는 뭐 가려지는 데 없이 그리고 각도도 가려지는 것 없이 것 없이 꼼꼼하게 이렇게 잘 스캔하세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페이스 아이디 같은 거. 이거 아이폰 그 처음에 페이스 아이디 그 등록할 때도 이렇게 계속 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충분히 하라고 그럴 때까지 계속 돌리고 있어야 되잖아, 내가. 뭐 에너지 차듯이.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뭐 더 돌려. 계속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뭔가 네, 뭐 사실 그렇게 요구하면은 뭐 널프도 당연히 훨씬 낫죠. 속도도 훨씬 빠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네. 사실 널프는 뭐 이제까지만 살짝 신선 노름에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그런 거 게임 엔진에 가져오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뭐 리얼타임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뭐좀 가우시안 스플래팅 이런 거 나오면서 메쉬처럼 한 번에 이렇게 레스터라이즈 이렇게 쭉 해주는 거니까 그런 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만 써도 굉장히 좀 많은 인력을 아낄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게임을 쓰기가 좀 어려운 게 이 가우시안이라는 게 뭔가 하나하나당 분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표면이 어딘지 알기가 그걸 좀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메시는 이제 그냥 한 레이어만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싸우고 이런 다음에 피지컬 인터랙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면이 어딘지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뭐 적어도 얼굴에서는 뭐 3D에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네네. 뭐 그걸 좀 쓴 거 아니? 맞아요. 그거를 뭐 기반을 해서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게임이라는 게 결국 뭐 사람끼리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물에도 들어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까지 다 따지다 보면은 얘를 그냥 바로 쓰기는 좀 어렵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피파 같은 거 하면은 네. 매번 그 선수들 세트장 데려가지고 찍는데도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굉장히 많고 뒤에 다 그린 스크린이 굉장히 컨트롤된 환경에서 찍는데 결국 그 뭐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만든 선수들 얼굴 보면은 뭐 별로란 말이에요. 안 닮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것만 좀 써서 뭐 음. 초벌이라도 어떻게 뭐 그걸 어떻게 데이터에서 사람 얼굴 막 컨택트가 있지는 않고. 그죠 그죠 뭐 헤딩을 한다 한들 뭐 얼굴이 네. 일그러질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런 거 좀 잘 쓰면 안 되나 싶은데. 네. 근데 이게 바로 적용되기가 어려운 게 그래도 메시보다 느릴 거예요. 메시는 뭐 우리 커머셜 GPU 기준으로 뭐 300fps, 400fps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엄청난 수준이 우리 눈의 해상도가 못 따라가는데 메시랑 이거랑 차이가 없어요. 메시랑 나도 메시랑 이거랑 차이가 뭐냐면 메시는 기본 단위가 그냥 이어진 삼각형들이잖아요. 그래프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얘는 이제 기본 단위가 그냥 개개들이 떨어져 있는 네, 하나의 가우시안들이 하나의 프리미티브. 걔는 프리미티브가 기본 단위가 삼각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양쪽을 그래서 어쨌든 근데 왜 스플리팅이 더 느리냐면 가우시안은 하나만 모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뒤에 아니 중첩될 근데 수 이거 그 모델 왜 쓰는 거야 사람 얼굴에다 메시라는 좋은 솔루션이 있는데 이거를 왜 쓰려고 여러 왜 시도를 하는 그러냐면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근데 메시를 그대로 렌더링 옵티마이제이션한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거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메시를 얘를 좀 더 좋게 만드는 서브 디바이드도 해야 되고 삼각형이 있으면 뭐 더 줘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얼굴에 퀄러티가 안 나온다? 네, 뭐 내 그렇죠. 얼굴을 메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도통 나 같아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다가 만들면 이건 그래도 나 같아 보인다? 네, 그렇죠. 퀄러티? 피타 그 얘기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게 상품 개수가 제한돼 있고 얘 토폴로지가 제한돼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되게 적어지는 거죠. 근데 가우시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왜 삼각형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선호했어? 삼각형이요? 다시 사각형이 아니라 메시를요? 메시. 메시를 왜 뭐 일단 빠르니까. 네, 빠르고 왜 빨라요? 왜 빠르냐고. 메시의 그 삼각형 개수가 훨씬 네, 적죠.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일립소이드, 그럼 메시도 개수를 많으면 근데 이건 이제 그래픽스 수업 때의 기억인데 메시는 그냥 그 물체 뭐 쉐입에 관한 거고 메시의 텍스처를 입히잖아요. 네. 근데 메시 자체는 그렇게 하이 데피니션일 필요는 없대요, 원래. 근데 그가 그 성능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 품질을 올리는 그 되게 좋은 방법이 메시의 그 세분화된 그 정도로 늘리면 느려지는데 그거 말고 텍스처맵만 고화질로 바꾸면은 메시는 비교적 이 삼각형이 적은 상태로 빠르게 렌더링 되면서 그러니까 뭔가 고화질 같은 걸 우리가 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잘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까 점도 뭐 15만 개 뭐 이렇다면은 딱 봐도 그럼 많은데. 얘는 텍스처를 입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것들이 합쳐져서 텍스처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렌더링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가우시안 스플래팅이고, 근데 이제 그거에서 반대로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메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지오메트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연구들도 꽤나 있어요. 이 가우시안이 이렇게 딱 옵티마이즈 됐을 때 어디가 표면이어야 하냐.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원래는 메쉬를 만들고 이거 포워드 그래픽스, 인버스 그래픽스의 차이죠. 그리고 완전 별거지인데 그럼 로봇에서는 상대적으로 쓸모가 조금 적은 건가요? 로봇이요. 제가 그러니까 구체적 예시를 들으시면 로봇 같은 데서 요즘 이제 세계 우리 외부 공간을 네. 시뮬레이터에다가 네. 공간을 그대로 얻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학습시키려고 그걸 아까 말했던 대로 메쉬들로 얹을 수도 있고 네. 이 가우시안 스플래팅 항서 얹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론상.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텍스처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요소가 크니까 속도는 좀 느려지고. 네, 사실 시뮬레이션에서는 뭐 하급이라고 봐야죠. 시뮬레이션에서 메시랑 다르잖아요. 거의 하급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무슨 기준에서 학급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인터랙트 하는 시뮬레이션이나 얘랑 뭐 구멍이 다 붙는다, 뭐 아니면 뭐 그런 걸 이야기하시고 뭐 네. 물건을 집는다.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데서 그럼 결국 그 물건을 메쉬로 표현하냐 아니면 스플래팅으로 네, 근데 표현하냐. 스플리팅 거기에는 적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텍스처로서는 완벽히 좋다고 지금 최고라고 생각하나. 근데 그게 뭐 지오메트리로 갔을 때는 그거는 별로 안 좋은. 어쨌든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거든. 근데 이제 그렇다 할지언정 아직 네, 뭐 GT 그 GT 메시를 이길 수는 없죠. 그런 브루스처럼 만든 그런 인터페이스는 걔는 완전 클리어하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저는 가우시안 스플리팅을 항상 텍스처 용도로만 쓰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딴 거가 궁금한데, 네, 저 학습하는 지 얼마나 걸려요? 한신? 이거 학습하는 게요. 아니,
연구실에 연구실 GPU가 제정신이었다면 이제 1시간이면 하죠. 근데 이제 연구실에 쓰는 사람 많고 IO 이런 것도 많고 바틀렛 많고 하니까 이제 좀 느린데 GPU 스펙이 어떻게 필요로 해요? 2080이면 RTX들 RTX 2080 한 대로 1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네. 심지어 커널을 직접 짜가지고 그 버전 신경도 안 써도 되겠네. 네,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뭐, 더 그 밑에 단으로 넣으려면 또 넣을 수 있는, 예를 들어 내가 GPU 코딩 할 줄 안다 하면은 내가 안에 있는 거 렌더러 안에 뭐 보드 하는 거까지 다 안으로 넣어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적화할 수 있는 단이 좀 더 많긴 하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끝까지 뭐 배치 단위도 바꿔도 되고. 근데 아직 이게 널프의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 그래도 이게 뭐 컴퓨터 그래픽스적인 뭐 3차원 뭐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딥러닝 모델이구나.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 펑션을 주입하고 뭔가 이제 딥러닝 파라미터를 백프랍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식으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네, 관심을 가졌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랬는데, 그거에 더 좋은 대체제, 또는 더 좋은 개선된 어떤 알고리즘으로서 이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결과적으로는 딥러닝 요소가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그냥 컴퓨터 그래픽스 쪽의 연구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네, 시장은 그렇게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랑 관계성을 못 짓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이제 보통 거기에다 MLP를 붙여서 다들 성능을 높이고는 하죠. 그러니까 근간은 이랬으나 다들 MLP를 어떤 식으로 어느 용도로 붙여서 무슨 태스크를 어치로 하는 거죠? 그냥 뭐 기존에 나왔던 3D 리컨스트럭션이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자주 하는 뭐 트라이플레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우리 이지3D 이런 거에서 트라이플레인 이런 것들을 런어블하게 놔두고 거기서 피처를 뽑아서 그 피처에서 얘의 뭐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뭐 얘의 뭐 가우시안 하나하나가 있으면 얘의 뭐 로테이션 컬러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예측하는 연구들도 최근엔 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그거에서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능을 높이고자 하고 무슨 성? 노벨 뷰에서 성능 아니면 뭐 익스트라폴레이션 하는 성능 뷰를 마블 뷰 익스트라폴레이션 신테시스의 이미지 퀄러티를 임프루브하는. 네네네 사실 뭐 근데 이것도 저기 뭐야, 저기 트라이플레인 이런 건 생성 쪽 얘기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생성 쪽 네, 그게 이제 디코더에서 나와서 생성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제 러너블로 둘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냥 기본단 복셀 쓰는 거 마냥 복셀이 뭐 되게 오래전에도 쓰였잖아요. 그거 쓰는 거 마냥 많이 씁니다. 복셀도 사실 뭐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디코딩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네. 지금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옵티마이즈 하는 이것보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도구로 잘 쓰냐가 같은 그런 느낌이 돼버려가지고 이거를 뭐 네트워크를 예측하기 러너블 파라미터 리프노드로 놔두던 이건 뭐 네, 태스크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그래픽스적인 성향이 널프보다는 훨씬 강한 것 같긴 하고 지금 무슨 연구를 하고 있나요? 저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를 뉴럴넷으로 방금 얘기한 거? 네 뉴럴넷 디폼하고 이런 걸로 좀 바꿔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박병수 분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확실히 뉴럴넷으로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한 오토 코릴레이션 그런 맥락에서 훨씬 더 엑스트라폴레이션 이런 거 잘하더라고 완전 말도 안 되는 표정에서도 안 깨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옵티마이제이션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 거는 지금 뭐 사전학습 모델에 뭐, 아니 그런 뭐, 거 프라이어란 말은 많이, 디퓨전 프라이어 이런 얘기 많이 써고, 그것도 옛날에 그 뭐지, 무슨 용어, 그런 것처럼 좀, 자꾸 디퓨전 프라이어. 인덕티브 바이어스. 그래. 맞아. 그런 것처럼, 이거 뭐 나만 모르는 건가, 이거 좀 그렇긴 한데, 아니, 뭐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그런 쪽 모델에. 프리트레인 모델을 쓰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지금 저희가 뭐 이용하는 거는 그냥 사람 얼굴은 이런 뭔가 토폴로지가 일정한 메시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고 했잖아요. 뭐 쉽게 뽑을 수 있고.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전개도를 펴서 사용을 하는 식으로 종종 쓰거든요. 그걸 우리가 UV 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얘를 이제 얼굴을 쭉 찍는 거죠. 2차원 향은 이제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를 예측하기 위해서 다시 3D에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지금 학습을 해서
곧 내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뉴런넷은 다수의 사람의 뭔가로 하는 거야? 그 아니요, 이것도 그냥 싱글 한 아이덴티티 사람에 대한? 베이팅인데, 네. 근데 뭐 확장할 수 있는데 뭐 저희가 그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생각 안 해보긴 했어요. 네. 네. 네, 네, 그랬어요. 저거 어디 취직해요? 네? 어디 지금 되게 중요한 메타? 질문을. 메타? 몇타 가르쳐? 메타 말고는 누가 해요? 한국은 해요. 메타에서 메타 한국은 잘 안 하고 메타만 하는 것 같아 메타만. 전 세계에서 아니면 뭐 에픽 게임즈 같은 데는 하지 않아요. 아 메타나 에픽게임즈나 넷플릭스 이런데 넷플릭스 안에 스튜디오 이런 데서 네, 그냥 진짜 완전 아바타 만들어서 다시 연기시키고 이런 용도로 에픽게임즈가 뭐 하는 데죠? 그 포트나이트 그 게임 엔진 만드는 회사. 게임 회사. 많이 들어보는데 기억이 안 나네. 네, 이게 약간 다 립스 쓸어가가지고 논문 쓰는 팁을 썼는데 이게 의미가 없네요. 잘 녹화해두고 나중에 실험 결과가 안 나오거나 논문에 글귀가 안 떠오를 때 보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사실 논문 포스터들을 가져왔는데 이제 뭐 몰라도 되는 것 같고요. 강화학습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앞에 있는 썰들이나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논문에 좀 껍데기 좀 멋을 살리기 위해서 넣는 거에 좀 더 가깝긴 하고 실제 저 모티베이션 시작한 건 맞지만 사실 그거에 좀 더 가깝긴 하고 이 논문은 뭐냐면 그냥 딥 RL에 맞는 아키텍처를 설계했다. 그게 끝이고 RL적인 특수적인 컴포넌트가 딱 들어간 게 하나가 끝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 인풋에서 이제 RL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저희가 로봇 많이 하니까 로봇이라고 했을 때 그냥 그각 센서에서 들어오는 관절값들이 들어오거든요. 뭐 힘 센서 값이 들어온다든가. 그런데 이제 어떤 값은 값이 엄청 크고 어떤 값은 엄청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면은 각각의 차원을 정규화를 해놓고 시작하는데 이제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보통 데이터를 모으면서 학습하니까 정교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교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떻게 정교화할까 해서 그냥 배치놈처럼 각각의 축별로 거기서 나오는 스태티스틱들을 그냥 추적하고 있다가 그걸로 러닝 노멀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각 축별로 그 학습을 하면서 계속 평균 분산 측정해가지고 러닝 하면서 평균 0 분산일로 노멀라이즈 하는 게 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이어들은 이제 R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멍청해서 그냥 MLP 쓰거나 유성학회 아키텍처를 쓰고 있었는데 최대한 이제 그 NLP나 비전하는 사람들 아키텍처의 형태랑 비슷하게 맞춰줬더니 성능이 잘 나온다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별게 없는데 그냥 성능이 잘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고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였냐면 소니에 인턴을 하러 갔는데 3월하고 4월, 3월에 갔는데요. 3, 4월에는 이제 실험 돌릴 코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달 동안 코드 구현을 하고 5월부터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 이 실험을 돌리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가 걸려요. 그 게임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 돌리면 일주일 동안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 뭐 해야 돼? 했더니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래요. 근데 GPU를 봤더니 주말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워라밸을 너무 잘 지켜서 HBA이 맨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HBA 너무 쓰고 싶다. 써도 되네 했더니 써도 된대요. 주말에. 그리고 아, 그럼 이 기회에 뭔가 실험을 많이 돌리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됐고 근데 이 사람들도 실험이 뭐 네. 하루 만에 끝날 게 아니라 뭐 며칠 혹은 몇 주씩 네. 걸리는 실험들을 할 텐데. 네. 근데 주말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 런치시키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항상 비더라고. 이 일본의 얘기죠. 네, 저 일본에 있을 텐데 이제 미국에서 실험 돌리는 분도 많고 스위스에서 돌리는 분도 그래요? 많고 그 본사가 미국입니다. 네, 일본이 오히려 지사에 가까워. 그래서 원래 그 안에 GPU가 이제 120대가 아닌데 50대 정도가 주말 토요일 날 들어가면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도 된다니까 빨리 돌리자. 뭘 돌릴까 하다가 6월에 동훈이가 갑자기 누김스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아까 말했던 아키텍처랑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아키텍처를 요래저래 잘 바꾸니까 성능이 너무 잘 나온다. 근데 너무 신기하네. 그래서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이렇게 정말 잘 나올까? 이렇게 간단한데 잘 나올 리가 없는데 해서
이제 제 멘토를 꼬셔가지고 같이 논문을 재구현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멘토랑 주말마다 같이 출근을 해서 토요일이랑 일요일날 재구현을 하고 같이 와이프랑 술 마시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멘토가 저렇게 주말에 나오라고 한다고 나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건지 아니면 어떻게 잘 하는 뭐, 방법이 있었던 건지 잘 구슬렸는지. 아니 뭐 걔도 약간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와이프로 아, 와이프는 알아서 잘 노시겠네요. 그리고 그 여기가 100% 재택 허용하는 회사여가지고 재택으로 안 나오는 분이 너무 많은데 이분은 사람은 출근해야 된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항상 회사에 있어서 되게 심심해 보이시더라고요. 잘 네, 그래서 그 케미가 잘 맞고 그런 사람은 출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코딩을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재구현하는 게 되게 조금 탄력이 몇 살 정도 된 사람이? 동갑입니다. 응? 동갑입니다. 초등학생 동갑이요? 아, 근데 일본인이었는데 군대를 안 가가지고 2년 더 저보다 다 많이. 박사도 있는 사람이에요? 네, 강화학습으로 박사 하셨고 박사 학위 논문은 강화학습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되게 일본에서 히트칠 박사입니다. 네, 히트칠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완전 코딩만 한우물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일단 다 재구현을 하고 성능이 대단하게 나온다는 걸 알고 와 그럼 우리 이거 코드나 최적화나 하자 실험도 돌릴 겸 했는데 분이 갑자기 믹스 프리시전을 해봤더니 성능이 안 나온다고 아래라는 사람들은 원래 안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봐도 안 나올 이유가 없는데 성능이 왜 이렇게 박지? 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로봇에 몇 개 센서에서 어떤 거는 값이 1, 2-7에서 1, 2-6 나오고 어떤 거는 뭐 1000에서 10,000 사이 나오고 하니까 이 그 인풋 레이어가 믹스 프리시전 안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 그럼 이거 노멀라이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다가 성능이 갑자기 저희는 믹스 프리시전 넣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데 성능이 갑자기 쫙 올라가니까 아 이거는 약간 이런 발견을 기반으로 어떻게든 스토리를 짜내서 논문을 써야겠다. 왜 이런 식의 아키텍처가 돼야 되는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미지 이렇게 하면 네. 값이 255가 맥스고 뭐 이런 네, 거지. 네.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하기가 되게 뭐 당연한 그러니까 255 나누는 거. 되게 자명한 그런 네. 0에서 1로 바운드 시킨다 이건데 근데 저쪽은 그렇지는 않나 보네요. 그러니까 값이 네. 상당히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토크에 걸리는 뭐 힘, 그러니까 속도, 움직일 때 속도, 근데 사실 무한까지 이론상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값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쉬웠고 쉬운 그냥 발견이었고 사실 세렌디피티로 사실상 논문을 써서 좋은 결과가 있게 됐고 그 다음 논문도 사실은 그래서 오케이 이 아키텍처는 이런 형태로 앞으로 고정을 하자라고 하고 그러면 그래서 뭐 느꼈던 거는 근데 배치놈이든 뭐 무슨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들은 다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있잖아요. 예. 여기는 그런 게 어파인 같은 거 다 했습니다. 굳이 넣어봤는데 성능의 차이가 없었고 또 몇 개의 차이점은 이제 배치맨처럼 배치 스태티스틱으로 하면 당연히 너무 노이즈해서 성능이 또 안 나오고요. 그 계속 그 모멘텀처럼 값들을 트래킹하고 있어야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데이터가 네. 분포가 좀 그런 오토코릴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아, 좀 뭐 그런 거가 좀 단점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이미지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진다. 근데 이미지 데이터는 노멀라이즈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뭐 이미지로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과거에 비해서 밝은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예. 그건 우리가 정보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 예,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맹점 같은 게 있을 수 있. 근데 어쨌든 결국 이 스태티스틱은 항상 보존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상대적인 밝기 차이는 유지되고 그게 이제 보존을 한다는 말이 보존한다기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스태티스틱으로 강제한다라는 말이 좀 더 맞죠, 사실. 예, 예, 맞습니다.
그 말은 얘가 갖고 있던 어떤 고유의 정보가 조금 정규 스태티스틱 잃어버려지는 예, 맞습니다.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는 그런 게 괜찮아. 그러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영하 16도에서 로봇 돌릴 때랑 영하 영상 32도에서 돌릴 때랑 저 러닝맨을 돌리면은 중간 피처는 마이너스 16도랑 플러스 32도를 모르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한쪽은 뭐 2로 갈 거고 한쪽은 뭐 마이너스 2로 가고. 노멀라이즈 하면은 다 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아니죠. 왜냐하면 영하 16도에서 계속 학습을 했으면 나의 그 온도라는 축의 평균값은 마이너스 16이 돼 있으니까 32가 들어오면 32 빼기 16이면 48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 저게 나누기 분산이 들어가. 모멘텀처럼 계속적으로 축적이 돼갖고 지금 계속 뭐 플러스 뭐 예. 몇십 도가 그런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 결국은 그 정보가 없어지니까. 예. 그냥 평균값 자체가 이제 플러스 16? 뭐 이런 식으로 될 테니 예. 그 값이 빼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정보가. 예. 네. 그래도 어쨌든 아까 말했던 대로 한쪽은 이렇게 큰 값이고 한쪽은 작은 값이고 어쨌든 그 상대적인 뭐 이 나누는 분산이 있더라도 격차가 나는 거는 유지가 되잖아요. 스케일의 문제. 그럼 저건 완전히 새로운 시나리오에서는 새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아, 그런, 이게 하여튼 뭐, 네네, 뭐 하여튼 뭐 나쁘지 않은 논문 혹은 뭐 연구라고는 여전히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리고 저렇게 되면은 사실 뭐 배치놈을 쓰는 경우, 뭐 약간 배치놈에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도 그냥 빼버리는 뭐 배치 단위로 스탠다다이제이션만 하는 뭐 그런 거를 저기에 쓴다라고 하면, 예. 뭐 배치마다의 그 스태티스틱이 너무 들쭉날쭉하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령 그게 다른 도메인에서 배치놈을 쓰던 거를 그러면 다 저렇게 러닝 스태티스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닝 에버리지 아니면 뭐 배치 기반으로 위놈이라고도 합니다. 어? 배치 위놈,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넣으면 이걸 배치 위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제요. 근데 그 배치 단위 스태티스틱을 쓰는 게 아니라 저런 식의 러닝 민으로 예. 되어지는 글로벌 스태티스틱을 쓰는 것도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예, 다른 쪽.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셀프 슈퍼바이스드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그럼 다른 도메인에서도 저런 비슷한 식으로 배치놈 대신에 저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네, 약간 비슷한 게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에 있어서 그 생각이 머리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막 옛날에 비열하고 그럴 때 네. 그런 아키텍처에서 배치놈을 쓰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배치놈을 쓴다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내 네트워크 똑같이 생긴 거 두 개 있는데 모멘텀 타겟 네트워크가 있을 때 모멘텀 타겟 네트워크의 예측값을 얘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멘텀 타겟 네트워크의 이 타겟 값은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제공해 주는 게 좋다 보니까 모멘텀 타겟 네트워크에 배치 놓으면 배치 스태티스틱을 안 쓰고 그 배, 저런 식으로 그 배치들의 각각의 피처의 스태티스틱을 써가지고 타겟 네트워크는 통과시키는 식의 논문들이 조금 트릭처럼 써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논문에서는 트릭이었어요. 예. 뭐 논문에 잘 쓰진 않고 코드 보니까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 이제 논문을 누가 썼고 네. 사람들이 이제 어도프트해서 이런 트릭처럼 그러니까 저게 배치놈이 그러면 좋은 게 뭔가 갑자기 생각이 좀 궁금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노이즈가 결국은 지도학습 세팅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컬 옵티마에 빠지지 않게 좀 도와주는. 근데 강화학습 세팅에서는 계속 내가 학습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세팅이다 보니까 그렇게 값들이 튀는 게 학습 과정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러니까 배치놈은 그러니까 뭔가 불안정한 배치 스태티스틱을 사용해서 뭔가 노멀라이즈를 함으로써 예. 펄터베이션 예. 효과로 인해서 뭐 레귤라이제이션이 좀 예. 생기는 거다. 예, 그것도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치놈이 잘 동작할 때 배치놈의 그 어떤 예. 효과의 그 원인이 근데 이런 온라인이나 컨티뉴얼 러닝 시나리오에서는 그 불안정성을 함께 갈 수 없는 오히려 치료가 좀 나갔다. 독이 된다. 예. 좀 심플하고 그냥 네.
다른 아키텍처들, 다른 유명한 알고리즘 위에서 아키텍처만 이렇게 바꾸는데 성능이 잘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 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었고, 재구현을 하나씩 하다 보면 이제 이상한 점들을 찾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다음 논문이 이번에 다음 거 ICML, 뭐예요? 네, 이건 뭐죠? 오픈AI가 쓴 이제 딥러닝이랑 강화학 입문 팁인데, 네. 입문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처음부터 하나씩 다 구현해봐라라고 이렇게 공부 가이드로 적어주셔서 사실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7년 전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7년 전에. 7년 전에 있는 TV 지금 유효한 거 맞나요? 저는 뭐 아직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누구지? 조경민 교수님 연구실은 이제 석사 입학하면 2년 동안 그 LLM 재구현을 시키는 게 석사 과제로 주신다고 들어가지고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니 너무 올드스쿨이어서 그런 아니요, 방법을 뭐, 느낄 수도 아니, 있지만 저건 뭐, 네. 뭐, 이건 어느 시대든 통하지 않을까요? 네. 결국 구현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게 갑자기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쟤 왜 이렇게 짰지? 아주 그 기억이 나는 게 그 썬킴 그 업스테이지 그 김성훈 대표라고 요즘은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이제 네이버로 이제 와가지고 AI 그런 조직을 맡아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뭐 하여튼 인턴도 많이 뽑고 그래갖고 뭐 우리 연구실에서도 뭐 그 스타가 안 썼던 그 최윤재 학생 포함해서 뭐 여러 학생들이 거기 가서 인턴을 했는데 가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저 앤드룽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뭔가 그래갖고 뭐 뭐라 하더라 일주일에 뭐 논문을 10개인가 뭐 몇 개 이상 읽고 뭐 그리고 또 뭐 일주일에 뭐 논문을 하나 이상씩 재구현을 하면은 그러면 뭐 한 달 내에 뭐 연구 아이디어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다. 그런 뭐 이런. 그래갖고 인턴을 처음에 가면은 일단 그 짓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그 과정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레슨을 옛날부터 좀 따르고 있었는데 뭔가 그런 것들이 잘 좀 시간이 지나서 얻어 걸려서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이제 후속 연구였는데 이제 이 연구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알면 사실 더 쉬운데 이걸 하는 중에 이제 옛날에 같이 협업을 했던 뭐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딥마인드의 플라스티시티를 연구하시는 클레어 라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는 플라스티시티 모델이 계속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모든 레이어가 적절한 형태의 시그널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 처음에 레이어의 파라미터가 이만한데 그레디언트를 이만큼 받아요. 그럼 어느 정도 파라미터 크기만큼 받았잖아요. 근데 그레디언트가 갑자기 줄어요. 학습 후반에. 그럼 내 파라미터는 변하고 싶어도 잘 못 변한다는 거죠. 반면에 그레디언트의 크기는 똑같은데 파라미터가 이만큼 커지면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회전을 시키고 싶다던가 로테이션을 시키고 싶다던가 할 때 그게 잘 안 돌아간다는 거죠. 어? 다시 한번 말씀. 로테이션? 예를 들어서 그 웨이트 매트릭스가 어떤 로테이션 매트릭스였다고 할 때 각도를 많이 돌리고 싶다고 하면 이 파라미터가 이만큼 커져 있는 상태면 웨이트들이 똑같은 그레디언트 크기를 받아봤자 이 실제로 각도가 그렇게 많이 회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거는 그냥 RMS 프랍이 해주는 일 아니에요? 그거에 상위호환 아담이 해주고 있는 일 아닐까요? 그 웨이트별로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 그레이디언트를 스케일링 해주는. 그게 각 웨이트의 크기마다 해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각 파라미터별로 그 축적된 그 그레이디언트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뭐 여러 개 파라미터가 있을 텐데, 예. 어떤 파라미터의 이터레이션 1번, 2번, 3번, 4번 지나면서 그냥 이렇게 계산되는 그레이디언트가 3, 7, 8, 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9, 뭐 이러면, 예. 그 값들의 러닝민, 그러니까 그 값들의 제곱의 러닝민을 네. 예. 예. 약간 분산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매그니튜드에 의존하는 건 맞지만 네. 그럼에도 그 웨이트의 매그니튜드만큼 정확하게 그 그레디언트 매그니튜드가 비례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질문을 잘 이해 못했어.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매그니튜드에 의존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그레디언트를 이제 노멀라이즈 하는 건 맞는데 네. 어댑티브한 네. 옵티마이저들이 그게 정확하게 파라미터의 노음까지 고려해서 노멀라이즈가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어떤 파라미터가 예를 들면 100짜리의 파라미터가 있고 어떤 파라미터는 1단위의 파라미터가 있으면은 그 파라미터 크기에 비례해서 그레이디언트 크기도 비례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야? 꼭 그게 네,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경험적으로 볼 요소들이 때, 좀 추가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옵티마이저 축으로서 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레이어 축으로도 건드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다시 바꿔 말하면은 그 현재 파라미터의 그 어떤 상대적인 크기가 일정해지도 그 그레이디언트나 그 변화량 자체가 예, 그 지금 현재 파라미터 크기의 어떤 그 일정한 비율이 예, 그걸 이펙티브 러닝 레이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그레디언트 높 나누기 파라미터. 그래요? 예. 음,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컨시스턴트하게 유지하는 게 자기 생각에는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저게 그러면은 한 파라미터를 대상으로 예, 뭐 초반 이터레이션과 나중 이터레이션 간에 컨시스턴트한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파라미터에서 이 파라미터는 상대적인 이펙티브 러닝이 있고 저 파라미터도 있을 텐데 그거가 비슷해져는 게 둘 다입니다. 둘 다? 네, 둘 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예, 파라미터들 간에도 예, 그렇고 레이어 와이즈도 마찬가지고 시간축도 그렇고가 이분의 생각이셨는데 그 당시에는 뭐 나름 납득은 되는 것 같다. 예, 이분은 원레이어나 투레이어 갖고 노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또 저 말 하나만 더 예, 물어보면 저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펙티브 러닝 레이시 좀 일정하게 유지된 그 사전학습된 모델 예, 있을 때 예, 그 모델의 플라스티시티가 좀 좋다라는 얘기는 예, 그 모델에다가 어떤 특정한 학습 데이터나 뭐 어떤 특정 태스크를 파인 튜닝 했을 때 그 태스크에 잘 적응이 된다 예, 혹은 맞습니다. 좀 잘 받아들인다 약간 예, 이게 맞습니다. 예, 플라스티시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거는 프리트레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파인 튜닝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둘 다일 것 다?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파인튜닝 단계, LLM 하시는 분은 파인튜닝 단계를 얘기할 것 같지만, 이제 LLM 쪽에서 이 용어는 사실 거의 아직 안 쓰이고, 이집에는 처음 논문이 나왔는데, LLM의 플라스티시티 예, 관련해서? LLM이 플라스티시티를 잃고 있다라는 논문이 이번에 하나 나와서 조금 주목을 살짝 받았는데, 그게 컨티뉴얼 SFT가 LLM이 이상하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네, 또 그게 우리도 도메인 스페시픽한 LLM 식약처 가지고 식약처 DB를 주입하려고 하는데 음, 큰 모델로 우리가 충분히 큰 모델로는 못 해봤지만 네, 작은 모델은 그거 이렇게 했더니 오버피팅 되고 막 좀 이상해져가지고 파인 튜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파인튜닝이 안 되는 건 태스크 ABC 있을 때 네. A로 한번 파인튜닝을 조금 길게 하면 이제 B로는 전혀 학습이 안 되는 그 약간 날라가 버린다. 네. 그래서 이분은 약간 LLM 쪽에서 그런 거를 요즘 하려고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누가 저 같고. 클레어 라일이 예. 썼어요? 그런 논문은? 아니, 쓴 건 아닌데 안 알려줘요. 이제 딥마인드에서 뭐 하는지. 근데 그런 딥마인드는 무조건 LLM 통일이어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LLM 안 하면 그냥 거의 나가라. 라고 합니다. 주제를 LLM으로 완전 대동 연결했다? 네, 네, 무조건 LLM이어서 이분도 이제 LLM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이제 뭐 내부적으로 뭐 발견한 여러 그런 거를 논문으로 내는 거는 좀 꺼린다? 예, 그러니까 꼭 쉐어를 안 딥마인드 해주려고. 정책이? 그러니까 다른 건 뭐 다 얘기해 주는데 그쪽 바운더리 LLM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좀 알려달라고 쪼르면 안 알려주세요. 뭐라고 하면서 안 알려줘요? 아, 이건 기업 비밀이라고. 아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좀 얘기 좀 해봐라. 뭐 LLM에서 실험해봤냐 그러면 안 해봤다 정도. 아, 네, 그냥 뭐 그러면서 눈치를 딱 보면은 네, 약간 더 이상 뭔가 이 주제로 얘기하기를 원치 않아 하는 네, 느낌이 든다. 네. 그래서 그럼 어쨌든 거꾸로 그런 사람들이랑 LLM 관련 주제를 협업하는 것도 거의 안 되겠네. 그냥 물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분의 생각 자체는 이제 마음속으로 간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럼 다시, 아까 질문 들어서, 그 LLM 플라스티시티 관련 연구 논문은 저 사람이 쓴 건 아니고, 네. 그냥 다른 사람이 뭔가 쓴 게 나왔다는 예, 거야. 어디 기관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공유 좀 해줘요. 예, 연구실 뭐 어디 올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24년 10월에 딱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엔비디아에서 NGPT라는 그냥 새로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발표했는데 이게 성능이 트랜스포머보다 살짝 좋거든요. 그냥 프리트레이닝 성능 비교하는 건데 뭐한 7비 모델 가지고 그냥 데이터 동일해갖고 근데 아이디어가 뭐냐면 갑자기 모델의 이펙티브 러닝 레이트를 다 유지하면 옵티마이제이션이 더 좋지 않을까가 이 저자의 생각인데 이 저자분이 아담 W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옵티마이제이션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저분은 플라스티시티라는 관점을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지도학습 세팅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저 아키텍처를 빨리 RL에다 우겨 넣으면 RL은 계속 스트림 오브 새로운 데이터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좋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빨리 아까 만들어 놓은 그 구조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비슷하게 넣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영도 학생을 꼬셔가지고 문자 전체 뭐 이것저것 바꾸고 수정하고 해가지고 쓴 논문이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사실 모르시 여기서 핵심은 그냥 이 이펙티브 러닝 레이트 이게 원래 아까 돌렸던 그 신바라는 논문인데 하나는 인코더고 하나는 프리딕터인데 인코더는 좀 앞에 CNN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프리딕터는 뒤에 MLP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펙티브 러닝 레이트가 학습되면서 되게 날뛰고 레이어마다 받는 스케일도 다른데 이제 이렇게 아키텍처를 바꿨더니 레이어마다 받는 스케일도 같고 학습 내내 컨시스턴트하게 유지되는데 이게 성능에 되게 좋은 효과로 이어지더라. 이거를 플라스티가 극복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애초에 잴 수 있는 매트릭이 별로 없는 마당에 이거라도 뭐 성능 나왔으니까 그거 아닐까라고 약간 썰풀이를 한 거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저 이펙티브 러닝 레이트를 유지하는 게 플라스티시티가 극복된다라고는 사실 대답은 할 수는 없지만 네. 사실은 그거 말고 더 좋은 프록시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설득용으로 썼을 때 사람들은 넘어가 주는 느낌이 납니다. 성능은 잘 나오고. 어쨌건 플라스티시티라는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평가를 적용해 보거나 실험을 해봤을 때 저거를 어쨌건 적용했더니 도움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뭐 기본적으로 플라스티시티를 좀 잘 보존하게. 이건 근데 이것도 플라스티시티 논문이에요? 이건 플라스티시티 논문 네, 아니잖아요. 그냥 순수 RL은 언제나 로스 플라스티시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RL은 언제나 끊임없이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네.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RL에서 이렇게 아키텍처를 바꾸는 이유는 나는 플라스티시티를 하기 위해서 바꿨고 그렇게 바꿨더니 성능이 되게 잘 나왔고 내 생각에는 그게 원인이었을 것 같다. 플라스틱 관련된 매트릭들도 이렇게 잘 나오니까. 그게 하이퍼스페리컬 노멀라이제이션의 이름이 붙은 건 뭐죠? 왜 그냥 하이퍼? L2 노멀라이제이션인데 네. L2는 놈을 1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웨이트도 놈이 1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피처들도 전부 다 1이 되게 만들고 그레디언트도 놈이 이제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조금 노멀라이제이션 여기저기 다 박았거든요. 근데 네. L2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간지가 안 사니까 그냥 하이퍼스페리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NGPT라는 논문이 L2 노면 전부 다 하이퍼스페리컬 놈이라고 표현해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예. L2놈이 그니까 이 L 아까는 이펙티브 러닝 레이스는 예. 약간 실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라미터의 매그니튜드 대비 그레디언트의 그레디언트의 비율이 일정하다 예, 이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얘기한 건 약간 다른 얘기들처럼 들렸는데. 예, 근데 일단 피처들이 전부 다 유닛놈이고 파라미터들도 전부 다 유닛놈이라고 하면 L2놈이 1이라고 하면 네. 다 프로덕트를 하면서 갈 때 그럼 결국 백프롭 할 때도 놈이 1인 벡터들이랑 다 연산이 되면서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받게 되는 그레디언트 스케일도 거의 일정하게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난 트리비얼한 모디피케이션 아니에요? 원래 이펙티브 러닝 웨이트라는 거랑 좀 관련. 근데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게 예, NGPT의 맞습니다. 아이디어라는 거야? 예, 맞습니다. 그래, 그거를 조금 거의 그대로 이쪽에 차용을 해서 예, 적용한 거란 맞습니다. 얘기야? 네, 근데 뭐 조금 추가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거는 사실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되게 RL 스페시픽한 얘기여서. NGPT가 그런 거를 해가지고 뭘 한 놈이라고요?
그냥 트랜스포머를 조금 더 빨리 학습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LLM 쪽에서 그냥 같은 데이터로 학습했을 때 조금 더 학습이 빨리 되더라. 그것도 뭐 좀 하여튼 빠른 학습. 예. 근데 그게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크게 주목은 못 받았습니다. 오케이. 그런 노음을 레귤러라이즈 하는 거가 예. 좀 후처리적으로 약간 그거 일단 계산된 뭐 피처가 있으면 예. 거기다가 아예 그 길이를 1로 만들어주는 레이어를 포워드 단에서 바꿔버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예, 여기서 포워드 단을 다 그냥 놈이 일로 그런 식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L2놈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같은 게 다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웨이트도 L2 레귤레이션 없습니다. 왜냐하면 L2 레귤레이션 놈을 0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L2 레귤레이션을 세게 돌리는 거는 네. 웨이트 디케이를. 네. 그게 아니라 내 매번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마다 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업데이트를 한 번 하고 다시 놈이 1이 되도록 프로젝션 시킵니다. 프로젝티드 그레이디언트? 예. 그레디언트 한 번 업데이트하고 웨이트가 그러면 놈 밖으로 나가면 다시 1로 못 나가게 해줄 못하게 막아. 그게 NGPT의 어프로치가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프로젝티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그런 거는 좀 수렴이 좀 고심일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은 이제 7B 모델에서 더 빨리 수렴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약간 이 진동하고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러네요. 근데 저도 이제 시험 돌릴 때는 되게 스무스하게 올라가지 딱히 오실레이션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잘 된다. 아무튼 잘 된다. 그게 하여튼 중요한 게 NGPT에서 그런 걸 보였기 때문에 네. 이쪽에 그런 거를 적용을 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는 포스터는 그 아이클리어 발표할 때 옆에다가 같이 걸어놨습니다. 요번에 억셉된 논문이라고? 아니요, 그냥 아카이브라고 직전 아카이브에 올려놨는데 시퀄이라고 그냥 붙여놓고 발표했습니다. 음. 홍보하기. 이게 그때는 억셉되기 전이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터는 미리 간략하게 만들어놨어요. 같이 프린트를 했다. 예, 제 멋대로 했습니다. 근데 가면 그런 거 하는 자기 논문보다 뒤에 논문 발표한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면 이거 너무 옛날 거가 돼버렸고 나는 이미. 바뀌었고. 특히 12PR 뭐 이러면 11월에 곧 내는데 학교를 뭐 6월에 이제 곧 제출할 거를 다 프리세션을 거기서 하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유명한 논문들은 뭐 발표하고 질문도 뭐 질문이 그때 듣고서 질문하는 게 아니야. 뭐 이거 질문했는데 이게 안 되던데 뭐 그런 질문. 왜 이렇게 했냐. 뭐 그런 거 질문하고 코드 있어. 공개 언제 하냐? 어? 코드 공개 언제 하냐? 그래서 운 좋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이제 제가 앨리스 스팔라이나요? 앨리스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 있어서 조금 제가 느끼기에 사실 이 논문이 스포트라이트 받은 논문은 아니었거든요. 제 생각에. 왜죠? 조금은 노벨티가 살짝은 저는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뭐 냅다 그냥 적용한 냅다 받은 거면서 거여가지고 NGPT에서 나온 걸 냅다 그냥 적용한 거여서 NGPT가 없었으면 뭐 오랄도 줘도 할 말 없는데 NGPT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조금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림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죠? 그래서 그냥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좀 팁들을 가져왔는데 일단은 이 논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빨리 제출을 한 것 같아요. 2달 반 정도 연구를 하고 제출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금 그 무슨 말이에요? 연구 기간이 짧았다는 얘기죠? 연구 기간이 되게 짧았던 것 같은데 짧을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소니 AI에서 배웠던 게 되게 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소니 AI에서는 이제 딥마인드가 이렇게 한대요. 소니 AI도 딥마인드 분들이 창업한 회사에서 한 코드 베이스에다가 모든 내용들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모든 단일 코드 베이스에다가 프로젝트별로 그냥 기술을 하면 거기다가 모든 내용을 다 때려 박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코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험 전체 볼 수 있는 썸머리 하나 GitHub 이슈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썸머리가 포인터가 되는 거고 투두는 그냥 투두 쓰는 거고 투두도 이제 각자 하는 일을 이제 포인터처럼 GitHub 이슈에다가 다 연동시켜 놓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가독성이 스스로 많이 올랐었고 실험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왼쪽처럼 이렇게 전부 다 실험 돌린 거 있으면 실험 돌릴 때마다 GitHub 이슈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왜 이 실험 돌렸는지 컨피그레이션 어떻게 했는지 실험 결과 이렇게 피겨 풀어 넣고 거기서 이제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랑 디베이트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조금 저는 실험 관리가 제 나름의 이게 표준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PR 그 타쿠마란 분이랑 일할 때 타쿠마 분이 코딩 프론트엔드 개발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약간 코딩에 미쳐있는 분이라 이 코드 리뷰 같은 거 하는 걸 저를 완전 습관을 박아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게 되게 협업도 좋고 저도 뭔가 가르쳐 주기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도님이랑 할 때 보면 이렇게 댓글 37개 다는 PR도 있거든요. 서로 코드 리뷰 한 줄 한 줄 라인 이렇게 봐주는 게 되게 좀 석사들이 좀 빨리 치고 오는데 좀 되게 디스틸레이션이 개인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서로 이렇게 저걸 통해서 한다는 게, 예. 그러니까 만나서 버벌리, 그러니까 구두로 얘기하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얘기 끝나면 얘기한 결과 간략하게만 적어놓습니다. 그럼 저거는 다 그러니까 퍼스널, 인퍼슨 미팅에 대한 뭐 약간 회의록 같은 느낌으로 봐야 되나요? 아, 아니면 이거는 그냥 코드는 근데 회의를 하면서 보기보다는 그냥 라인 바이 라인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냥 코드는 쭉 댓글을 하나씩 그냥 달아놓습니다. 이상한 거 있어요. 저거는 그러면 에이싱크로너스하게 그냥 내가 쫙 리뷰하고 댓글 같은 거 달고 그러면 저쪽에서는 그거 보면서 예, 맞습니다. 또 댓글을 또 달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예. 뭐 사실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뭐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방식을 개인적으로 도입을 하고 업무 프로세스에 넣는 게 되게 효율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농수 학생이랑 영도 학생은 많이 체화가 된 것 같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좀 저는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좋았던 게 피터스톤 교수님은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 먼저 저것들을 이제 채우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깃허브에 똑같은 아까 깃허브에 스토리라인이라는 걸 파주시고 거기다가 그냥 질문만 올려놓고 가세요. 그러면 이 질문을 그냥 채우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사실 연구를 시작을 못하게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질문들이 사실 이 연구 왜 해야 돼라는 결국은 대답이고 이 연구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해야 되고 이런 이유는 나는 이런 모티베이션이 있는데 그럼 그 모티베이션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 설계를 해봐 라는 이거를 먼저 하게 시키시는데 이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원래 하면서 이거를 해서 항상 어려웠는데 이거 그냥 한번 먼저 다 작성하고 이거 검수 받고 그 다음에 연구 시작하니까 뭐 해야 될지가 되게 명확해져서 좀 빨라지더라고요. 이게 있으면 그냥 연구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거를 쓴 다음에 당연히 수정은 당연히 되지만 음. 어쨌든 쓰고 하냐 아니면 하면서 쓰냐는 조금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연구 결과물을 끝나고 이거의 틀에 어떻게 보면 보통 우겨놓는데 그거는 좀 별로지만. 저도 최근에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자꾸 딴 길로 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음, 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외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데 이 외부 사람이라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다시 이제 기둥을 잡고 다시 끌어와야 되는데 미리 안 써놓으면 안 끌어오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되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너무 기본적인 건데 어쨌든 그 기본적인 걸 한번 하고 하는 게 저는 좀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건 조금 최대한 좀 뭐 탑다운식으로 아니면 좀 미리부터 좀 뭐 태클링할 그 조금 디테일한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고 네, 그거에 대한 러프하게나마 뭐 아직은 가설 단계일 수 네, 있지만 맞습니다. 네. 러프하게나마 대략적인 프로포즈드 어프로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실제 내 몸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몸을 쓰기 전에 먼저. 네. 답을 했다는 게 답을 잘 봤다는 거잖아요. 이거 딱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피터슨 교수님은 이제 약간 이거를 먼저 이 GitHub 이슈에서 먼저 계속 디베이트를 하거든요. 그 글로 하냐? 예, 글로 하는 그러니까 나는 그게 글로 하는 거 가지고 약간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직접 말로 하는 아니, 거. 너무 바쁘시고 시간 어떤 맞추기도 사람이면. 힘들어서 그냥 거의 다 모두가 약간 글로 대면하는 느낌. 그게 순전히 뭐 교수 입장에서는 그냥 가장 옵티멀한 건 그건 것 같아, 나는. 그게 몇 시가 됐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건 내가 시간이 나. 그럼 그때 전화든 미팅이든 바로 해버려. 예. 약간, 뭐야, 네. 그래도 어쨌든 뭐 그래, 스트럭처를 네. 이걸 주고 그래, 좋은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뭐,
좀 다른 뭐 위티교 또 일부 학생들은 좀 뭐 모르겠어요. 또 정답이 꼭 있는 건 예, 아니겠지만 맞습니다. 뭐 저것도 꼭 저렇게만 해갖고 뭐 저게 능사냐 또 아니긴 하겠지만 약간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단 이런 거 이렇게 해보고 뭔가 뭐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뭔가 결과를 보고 좀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겠다. 그래서 먼저 이런 거를 좀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 좀, 예, 좀 약간 답답함이 좀 있었거든요. 뭐 처음부터 뭔가 건덕지나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니셜 아이디어나 뭐 그런 거가 가설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뭔가 여기까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해보면 뭔가 보이지 않을까? 뭐 길이 나오지 않을까? 자연과 그러니까 반드시 하는 거죠.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진리 탐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 뭐 처음부터 저런 게 좀 되게 잡혀 있어도 이게 생각대로 안 돼서 저것도 성공 활동 말동인데 그런 게 애초에 없이 그냥 일단 저기까지 한번 가보고 거기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의 그런 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경우들도 좀 있었어요. 이게 좀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다 건너뛰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잘하시니까. 뭐 릴레이티드 워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냥 많이 넣습니다. 조금이라도 관련있으면 웬만하면 다 넣어주는데 그 자기 리서치 그룹의 분들이 이제 자기 논문이나 자기 그룹의 논문이 인용이 안 되면 되게 보통 심기가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카이브에 올리고 여러 리서치 그룹한테 왜 인용 제대로 안 하냐고 욕 이메일도 왔거든요.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오는 겁니다. 그런 이메일도 받았어요? 네. 그 그룹한테 인용 똑바로 하라고 했거든요. 욕은 아니고 조금 권유긴 한데 사실은 욕 같은데 엄청 많이 했는데도 그러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잘해주면 이게 지금 뭐죠? 그 초중학생의 논문의 예, 발췌예요? 예 맞습니다. 그냥 야, 진짜 어펜딕스의 익스텐디드 릴레이티드이라는 섹션을 나는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말했던 일정을 더 짜내는 섹션 시간입니다. A이기도 하네요, 그게. 네? 섹션 A네요, 어펜딕스에서. 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리뷰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다 넣어주고 싶은데도 공간이 도저히 없어서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많은 리뷰어들의 마음이 되게 누그러지는 효과가 나오는 것 같고. 아니, 일레이성이 좀 풍성해야 음, 좀 기본적으로 좀 그거 하는 좀 좋죠. 그러니까 꼭 내 논문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여부도 있지만 뭐 릴레이티드 뭐 이런 종류의 릴레이티드는 충분히 관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그노어 이 논문이 이그노런트 하고 있거나 하여튼 이그노 하고 있다면 좀 약간 좀 그렇지 음, 좀 충분한 시간 동안 좀 충분한 고민으로 뭔가 한 연구처럼 좀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조금 왠지 좀 붙여주기 싫은 느낌도 좀 생기죠. 음. 네. 그리고 이제 컨클루션 같은 경우도 약간 글을 이런 식으로 바꾸고 리버탈도 약간 이런 식으로 바꾸고 조금 점수나 사람들의 마음이 유해진 것 같은데 옛날에 좀 이겼다, 우리가 1등이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어차피 학회가니까 다 만나더라고요. 근데 야 내가 너를 이겼다, 넌 박살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 면접에 두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런 접근을 했는데 되게 이 커뮤니티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좀 귀엽게 봐주는 것 같아서 조금 그 스탠스를 약간 친구 같은 스탠스로 잡으면 조금 사람들의 마음이 또 유해지는 것 같습니다. 리뷰어들이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냥 귀엽네 하고 이제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이제 그런 색채 같은 것들은 저는 이제 수학이 좀 안 돼서 이런 거라도 좀 하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보통 논문에 있어서 테마 컬러를 정하는 게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테마 컬러를 정한다는 말이 논문에서 쓸 색상을 2개 정도만 정하고 그냥 그걸로 모든 피규어를 밀어붙이는 게 조금 가독성이 많이 올라간다는 생각. 그래서 심바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언 킹의 테마가 노란색이어서 노란색으로 논문을 전체를 통일을 했고 심바 V2가 이번에 ICML에 냈던 건데 심바가 메인 경쟁 상대여가지고 심바는 노란색인데 그 보색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메인 컬러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호도가 없으면 이제 파랑 초록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이제 세르게이 레빈 랩에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했을 때 그분들은 여러 템플릿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파란색을 쓴다고 하십니다. 그걸
단일 통일을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할 때 차트, 피규어, 테이블 같은 모든 요소들을 전부 다 파란색만 썼고 그리고 암묵적으로 약간 좀 넛지를 시키려고 했는데 뭔가 좋은 것들은 언제나 파란색이랑 연결짓고 나쁜 것들은 저의 베이스라인 색이랑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라는 게 암묵적으로 좋은 거고 그게 이 논문의 메소드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연상이 되도록 조금 시도를 했는데 먹혔는지 모르겠지만 뭐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난잡한 게 또 싫으니까 이제 그 이런 인형 같은 거 할 때 이 인형 색깔도 전부 다 같은 계열의 색깔을 맞춰줬습니다. 신발은 노란색을 맞춰. 인용 저 컬러도 예, 바꿨다고요? 예, 바꿔줬습니다. 그거 바꿔도 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바꿨다고요? 그 레이텍에서 조절할 수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파란으로 바꿨다고요? 파란 계열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내 색을 파란으로 했으니까. 파란 계열이라는 거는 인용 논문들은 예. 모두 다 하나의 색깔로 통일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인용 논문이라는 게 아니라 이 글자요. 인용할 때. 그러니까 저 카플란 예. 햇살 저 글자 색깔, 예, 폰트 맞습니다. 컬러, 예. 그거를 다 같은 색깔로 예. 맞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같은 종류의 파란 계열. 같은 종류의 파란 계열이 무슨 말이에요? 뭐가 같은 종류? 제가 이 논문의 메인 레벨 테마로 메인, 지정했던 그 컬러를 저기도 썼다는 예, 얘기예요? 맞습니다. 음, 그냥 그래야 이제 딱 피규어 딱 논문 장을 봤을 때 색이 안 튀어가지고 저는 좀 눈이 편하더라고요. 원래는 저것도 다 까만색으로 나오나? 아니요, 논문 학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회 템플릿이 지정한 컬러로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매뉴얼하게 바꿨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을 바꿔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학회마다 스타일 포맷을 읽어보면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근데 되면 그냥 바꿉니다. 또 저 컬러를 바꾸지 말아라는 것까지 명시가 돼 있나? 되는 그러면 게 저거를 STY 파일인가 그거를 고치고 예, 이제 맞습니다. 고쳐요? 예, 맞습니다. 아, 이것도 어쨌건 이거에 조금 볼드, 언더라인 이런 거보다 훨씬 낫네. 예. 예, 그래서 아주 자잘한 팁이지만 그냥 좀 읽을 때 눈이 편하게. 그래요. 근데 저런 게 나만의 뭔가 그런 고민이랑 예. 그리고 그거를 통해 도출한 나만의 솔루션 같은 거인 거잖아요. 예. 저런 건 되게 좋네요. 그래서 색깔을 그렇게 통일해서 나도 옛날에 다 팔레트 있었는데. 공유를 좀 해주고. 이거 몇 번 했었어. 아마 영어 선생님 몇번 그 팔레트는 좀 모르는데. 팔레트요? 다른 거는 제가 빨아도 팔레트는 몰라요. 아니, 팔레트를 주로 뭐 방효진의 논문을 봐라 이런 식으로 추천했는지 않나요? 이게 간편하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팔레트다. 그게 팔레트다. 본 적은 없다. 근데 내가 그런 적은 있었어. 내 논문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는. 근데 저거가 또 약간 트렌드를 타는 것 같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자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컬러 팔레트를. 할 수 있죠. 칼라라는 게 워낙에 트렌드가 있는. 어쨌든 근데 저런 레벨까지 혹은 저런 여기까지 조금 신경을 쓴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모든 에셋의 폰트 통일하고 뭐 폰트 사이즈, 글자 사이즈 맞추고 이제 수정하고 가독성 보이게 수정했는데 거의 영도 학생한테 이제 그려달라고 해서 영도 학생이 저한테 시달리면서 거의 몇 주 동안 이 피규어만 그렸거든요. 그래서 별게 아닌데 그냥 계속 저게 색깔이 좀 연하니 조금 더 진해야 되니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으면 이제 메소드가 구려도 리뷰어가 볼 때 기분이 좋은 것 같다. 자꾸 색을 맞추면 오버립 부상해서 너무 연하고. 그거 어디서는 안 연한 거야? 뽑아서 보면 이제 프린트에서 봤을 때? 네, 색깔도 다 다르니까. 프린트에서 봤을 때도 그걸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피규어 작업할 때 일러스터 켜가지고 저 센티미터 단위로 레이텍 폼에서 있는 그 텍스트 위드 그 맞추고 그다음에 폰트 맞춘 다음에 컬러 CMYK 를 맞추고 해요 바로. 완전히 저 인쇄해서 볼 수 있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냥 인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일러스트레이터 CMYK랑 RGB 색상이 다르면은 인쇄가 다르게 나와요. 아니, 근데 RGB to CMYK 혹은 그 바이스 벌사는 원투원 매칭 아니야? 그게 이제 색상이 좀 잘려나가요, 그게. RGB에서 그냥 아무거나 색깔 찍으면은 그게 완벽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완벽하게 인쇄될 수 있는 컬러 영역이 좁아요, 좀 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피규어 만드는 것도 이제 동일 코드 베이스에 다 피규어 에셋 올려놓고 그 피규어 에셋 폰트 다 맞춰놓고 사이즈 다 맞춰놓고 크기 다 맞춰놓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전체 가독성에 좀 도움이 조금씩 알게 모르게 이 논문은 되게 공을 들였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뭐 레퍼런스 같은 거 해놓으면 이제 레퍼런스 한번 클릭했다가 길 잃을 수 있으니까 돌아올 수 있게 저런 게 되는구나. 네, 저렇게 다 크로스 그것도 이제 레퍼런싱이. STY 파일 조절해 놓은 아, 잘하시는 분들이 좀 달아놓기를 저도 똑같이 따라한 거. 이건 괜찮네. 길을 안 잃으니까. 양쪽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냥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보실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것들 해놓으면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피겨들도 되나? 피규어, 피겨 캡션과 예. 그 피겨를 레퍼런스한 본문에 이게 근데 정확한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장으로 가는 거라 피규어는 일반적으로. 아, 이거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예, 최소한 그 장으로 원래 저희 스크롤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클릭해서 올리는 게 더 편하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 포맷에선 저게 그냥 1, 2, 3, 4로만 나오는 거죠. 예. 첫 번째 사이테이션 된 거, 두 번째 사이테이션 예, 된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걸 페이지로 바꿔준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러면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펜딕스를 이번에 53장을 냈는데, 그 실험 결과들을 최대한 이미 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제 코드 웹페이지 같은 것도 좀 깔끔하게 공개해서 그것도 가산점을 준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하고 나니까 이제 위거셉을 준 논문도 어셉을 주게 되고, 윙리색을 줄 논문도 위거셉을 주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점수가 상대적으로 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잘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다 생각한 게 아니고, 이제 잘하시는 이제 마이클 블랙 같은 엄청난 대가분들이 이런 거를 되게 마이버? 뭐? 마이클 지 마이클 뭐야? 마이클 마이클 블랙, 블랙. 마이클 뭐? 마이클 블랙. 블랙? 마이클 제이 블랙이요. 마이클 블랙? SMPM 만드신 분. ETH. 네. 뭐, 모르는.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가이버랑 비슷한 계열이야. 그 베스트 페이퍼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오셔서 갖고 가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 네, 그래서 좀 이런 그분들이 이렇게 잘 써놓으신 것들을 조금 저 나름대로 체화해서 써보고 있는데 그게 되게 점수를 1점, 2점씩 끌어올리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끝. 졸업은 언제 하는 거야? 아니, 뭐 사실 뭐 이번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 물어본 이유가 이제 되게 이제 박사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니 그전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 말을 그러니까 한 주제에 대해서 되게 이제 뭔가 그 디시스라는 거, 디설테이션이라는 거를 좀 자신 있게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여서 지금 역대 졸업생 중에서 아니 뭐 MCN 사견이라 그래 보여서 이제 언제 졸업을 하는지 거기에 이제 몇 개를 가지고 하는 뭐 저도 이제 뭐 그런 거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저도 하나만 하고 있어요. 언제 하는가? 저도 한 주제로 지금 3편을 쓴 것 같은데 에, 근데 한 편은 사실 버려도 되고 딱 옛날에 쓴 플러스 예, 그런 거 다 버려도 되고 이 두 개만 사실은 가져가면 될 것 같아서 하나만 시간이 허용하면 메타에서 일하면서 하나 정도 쏙 생각을 있으니까 하고 싶고 시간이 도저히 안 되면 힘과 보이스를 있는 걸로? 하고 싶죠. 생각하고 싶은 아이디어들이 꽤 하면 됐네. 근데 그 회사에 일하면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뭐, 영도 학생이 누구를 뭐 쫙가지고 또 하면 되네. 아니 그러면 그 학생들 녹화되고 있어. 어? 녹화되고 있어. 아니 근데 그 학생들 논문 그러니까 제가 졸업 논문을 써버리면 그가 그러니까 한 번 먹었는데 한 번은 바꿔서 해줘야 돼. 아니, 아니 그게 맞긴 하지. 내가 세 명을 아니, 뭐 졸업시키고 약간 가겠다. 다 뭐, 뭔가 이런저런 논란의 여지, 그러니까 정답은 없고, 뭐, 내가 또 이런 얘기를, 내가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게 이 학생들한테 분명히 나는 얘기한 적은 있는데, 뭐, 그러저러한 그런 얘기를.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 여기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나도 약간 후배 학생들을 데리고서는 걔네들 엄청 그걸 해가지고 실험도 시키고 막 구현도 시키고 막 다 그러는 거지. 결과 뽑아오고. 그랬는데 그런 논문을 그때는 공동인저자라는 개념은 없었고 이게 뭐 부끄러운 얘기라고 해야 될까? 그때 당시 그게 뭐 이렇게
잘못했다니 내가 별로 인지를 못했는데 어쨌건 그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그냥 싱글 1저자를 했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시간은 시간대로 굉장히 많이 쓰긴 했지.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썼는데 뭐 그래도 뭐 그냥 나 스스로 뭐 좀 약간의 정당화 아니면 자기 합리화 같은 걸 해보자면 뭐 많은 경우에 논문은 거의 다 내가 썼어. 왜냐면 걔네들이 못 쓰니까. 그리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진짜 울며 겨자 먹기 내가 쓰긴 했지만. 그래갖고 어느 시점인가는 약간 그런 고민이 들었어. 얘네들도 나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이 논문에 썼는데, 과연 내가 일저자를, 그러니까 나만이 단독에, 그때 한테 공정 일저자를 개념 많이 없었으니까, 내가 일저자를 하는 게 문득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갖고 약간 지도 교수님한테 좀 그걸 물어봤거든. 그런 생각도 든다. 그 지도 교수님 의견은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여쭤봐서 그렇게 말씀을 나한테 호의적으로 해주시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 논문의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건 어떤 지식이라든가 뭐 그런 거잖아.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나, 그, 그 메인, 그거, 그게 이제 누구에서 나왔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가장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제가 뭐 내가 일저자를 흠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긴 해요. 얘기 왜 했지? 어쨌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메인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거가 초등학생 머리에서 만약에 나온 거라면 뭐 그게 뭐 백대빵까지는 아닐지라도 뭐 대부분이 또 그렇게 나왔다면 뭐 초등학생이 뭐 최소한은 공동의도자 그리고 뭐 본인의 그거 졸업论뭐 그건 뭐 클레임 한다라고 할까요? 뭐 쓸 자격이 없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자격이 없다 뭐 이런 것보다는 도의적으로 미안하다. 뭐 네, 거기에 뭐 그거는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요거는 조금 뭐 나도 욕심이 있는 주제고 혹은 내 졸업 논문과도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한데 뭐 예를 들면 뭐 같이 그러면 네가 할 수 있게끔 네가 나도 이렇게 도와주는 만큼 나도 너한테 도와주겠다. 뭐 그걸 꼭 계산적으로 아니면 막 그렇게 하기보다 진심으로 그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할 건 할 건데 이제 졸업 논문에 쓸진 모르겠다. 네. 뭐, 유현님이나 재성님이 뭐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아니 뭐 이런 거는 되게 너무 좋은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좀 보여줄게. 뭐 별거 아니야. 라테이즈 얘기나 하겠지만. 라떼는 말이야. 이제 팬미팅 이거 힘들어. 복잡하겠다. 이런 컬러도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약간 옛날에는 이 색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은 파스텔 톤이 유행하는데 그래요? 옛날 논문 느낌 나는데. 그래요? 옛날 논문, 누가 옛날 논문 아니랄까 봐, 진짜. 아니, 그래서 이런 색깔들이랑, 그리고 좀 여기서 나도 뭔가 신경을 썼던 거는, 요거에서 막 보도 같은 거, 이거에, 약간 보도 있잖아요. 네. 이런 보도도 색깔이 또 지정이 다 돼요. 음. 굵기도 지정이 되고요. 뭐 그런 거, 뭐 하여튼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틱 레이블 같은 것도 뭐, 폰트나 뭐, 볼드페이스 여부나 뭐 이런 것들도 또 저는 데이터 마이닝이 에리얼 쓰게 하잖아요. 데이터 마이닝 학기들이 에리얼 같은 폰트 쓰게 하잖아요. 네. 나는 뭐 이런 거 산스 세리프, 산스인지 싼인지 모르지만 싼이 없는 프랑스어로 부르는 세리프가 하여튼 꼬부랑 있는 거예요. L도 그냥 반듯한 L이 아니라 여기 이 꼬투리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도 막 이렇게 쓰는 짝배기 1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세리프 종류의 폰트라고 그러고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에이리얼이에요. 아리알이야. 발음을 잘 모르겠네. 그 가장 대표 폰트 있잖아요. 네. 이런 대표 폰트가 타임즈 뉴로만 그런 폰트고 이게 아리알인가 에이리얼인가 그런 폰트잖아요.
약간 이런 거를 좀 더 좋아하고. 아니, 했었죠. 어디 가이드에 있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그, 네. 피겨는 애초에 꼬부랑으로 하지 말라고. 그게 기본 아, 그래요? 포맷이라고. 네, 네이처에서 써있어. 네이처 포맷이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폰트 사이즈로. 그것만 봐도 이제 약간 늙은 교수님 들어오면, 아, 이놈 아직 기본 안 됐네. 그렇지, 그렇지. 맞아. 나도 그래.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없어졌나? 컬러 띠? 어? 컬러 띠? 컬러인가? 아, 이거 있었는데? 뭐 없어졌지? 이런 거 이제 웹사이트가 없어졌나? 스포이트 찍는 거야? 네? 스포이트 찍는 거. 아, 내가 이 웹사이트 이름을 좀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스포이드 찍는 거라고도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사이트네. 아, 컬러 팔레트를 제공을 해주는 웹사이트가 있었어요. 이게, 그거 요즘 엄청 많습니다. 네,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컬러 팔레트 뭐 레커멘데이션 이렇게 하면은 음,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해볼 때 그런 것도 해봅니다. 그 팬톤에서 올해 최고의 유행색들 매년 발표해주거든요. 그런 게. 네, 그런 거 한번 써보는데 보통 힘들더라고요. 색이 약간 많이 보편색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게 뭐 내가 본 웹사이트에서는 그런 거가 뭐, 카테고리컬 배리어를 컬러 인코딩 할 때 적절한 색깔, 그리고 뭐, 뉴메리컬 배리어가 놓으면 되고, 그리고 뭐 지도상에 뭐 어디가 인구 밀도 어디가 높고 낮고 뭐 그런 거 할 때는 그거는 뉴메리컬 혹은 뭐 그런 거고, 이제 카테고리컬 배리어블도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예쁘다 싶은 컬러들을 좀 가져와서 하여튼 이런 컬러, 이 RGB 값들을 내가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때는 매트랩 갖고 코딩을 했는데 매트랩의 그 컬러 RGB 값들이 최대한 10개까지인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그 색깔을 거기서 골라 그 내에서 좀 썼었고. 네,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가독성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뭐 내가 예전에 또 시도를 해봤던 거는 그 아까 크로스 레퍼런싱 같은 거와 관련해서 좀 나는 좀 이렇게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얘기를 좀 여러 번에 걸쳐서 좀 하긴 했었는데 뭐 이런 거 뭐 A, B, 1, 2, 3가 있겠죠. 뭐 T, 1, 2, 뭐 하여튼 이 피겨 내에서 오버뷰 피겨 내에서 굉장히 하여튼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언어 이누머레이션을 해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이 피겨 손밖에 안 나. 하여튼 이 본문에서 하여튼 그 해당 문장이나 내용이 나오면 다 이제 무조건 좀 이렇게 다 달았었던 거예요. 이거 혹시 많이 달았었는데. 저도 교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들어서 롤 논문 쓸 때 A, B, C, D, E, F, G, H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이렇게 좀 그림이나 뭐 이런 거 따로 그러지 않도록 좀 하는. 시도해봤던 것 중에 하나는 약간 모든 패러그래프에 약간 패러그래프 헤딩 같은 거를 다 다는 그런 것도 그런데 예. 예를 들면 이게 이 패러그래프의 약간 패러그래프 타이틀 같은 거예요. 또 요것도 또 있고 그리고 여기도 또 있고 이거를 되게 많이 한번 달아봤어.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다 서브 섹션 3.1.1, 뭐 3.1.2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또 나누기는 조금 너무 좀 파인 그레인드고 라고 해서 뭐다 이렇게 좀 달아봤어. 이거를 거의 뭐 이런 것도 다 달아봤어. 실험 중심 같은 거예요? 네? 실험 중심인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될까? 어. 그러니까 이 이후로 내가 논문을 이 이후로 내가 직접 논문을 많이는 안 쓰긴 했는데 교수되기 직전에 약간 이런 거. 그래서 하여튼 좀 이렇게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 당시에 한창 내가 연구를 좀 활발하게 했을 때 이런 리더빌러티나 아니면 논문의 여러 가지 좀 그런 컬러 팁 품질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좀 굉장히 좀 그거 했던 거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고민과 그런 시도 및 적용을 해봤던 거지. 그래서 다 자율이야, 뭐, 그래도 진짜 뭐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해봤어. 했죠. 내가 뭐 이적 환경이나 이런 게좀 거의 좀 잼뱅이. 네. 식업하셨잖아요. 네? 식업과 전공하셨잖아요. 시각화. 2D 임베딩 이런 거, TSNU 연구하고 그런 거. 왜 약간 이런 거. 옛날 칼라 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거. 내가 뭐라고 했어? 아니, 빨주노초 하는 거. 그렇지. 근데 훨씬 더 지금 차분한 빨주노 거잖아. 톤 다운된. 그렇지. 파스텔이 유행이에요. 네, 요즘 확실히 팝셀이 유행해요. 요즘은 이런 칼라 나도 잘 못 본 거. 디즈니 옛날 그 우리 비디오로 보던 애니메이션에서 네. VHS 같은 무지개 거기서 나올 것 같은 생각. 네. 1차 정도예요. 네. 네네. 네, 그럼 뭐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네. 아이고, 친구들 발표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녹화가 한 종료. 네, 끊으면 아마 그러면 네.